심지어 어떤 특정 병원에서 첫 수술을 한 환자들은 재수술을 열어볼 때마다 콧날개 연골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로미입니다. 재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재수술이라고 하면 기둥뿌리 뽑아먹을 심산인지 말도 안 되는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병원들을 보면 좀 재수술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말씀드려 볼까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재수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유착의 정도가 가장 중요해요. 재수술이지만 난이도가 쉬운 경우는요, 유착이 적거나 유착을 굳이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는 쌍꺼풀 라인을 높이는 경우예요. 굳이 이전의 라인을 풀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 전제 하나가 있다면 점막이 들려있지 않아야 해요. 눈꺼풀이 까뒤집어진 상태라면 고정이 높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착 부위를 풀어서 낮은 고정으로 바꿔줘야 하거든요. 코 수술의 경우 비개방으로 실리콘만 넣은 경우라면 대개의 경우 콧날개 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에 유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리콘과 캡슐만 적절히 제거하고 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죠. 유착이 적으면 가장 좋지만 혹 있다고 하더라도 유착을 풀어줘야 하는 부위가 피부를 잘라내는 범위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면 재수술이 어렵지 않아요. 피부를 잘라낼 때 유착과 함께 통째로 드러내면 다음 단계는 간단하거든요. 반면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요, 원치 않는 부위에 유착이 일어났거나 광범위한 유착이 있거나 과도한 흉살로 인해 조직이 단단해졌을 때예요. 원치 않는 부위에 유착이 일어났을 땐 피부 절개선에서 유착을 풀어야 하는 부위까지 거리가 멀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요. 대표적인 예는 쌍꺼풀이에요. 새로 만들 쌍꺼풀 위치에 절개 흉터를 위치시켜야 하니까 쌍꺼풀 부위까지 유착을 풀어주며 접근해야 하는데요. 유착 부위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층으로 접근할 위험이 높아요. 층을 분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재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가 이전 수술에서 모두 제거된 경우도 왕왕 있어요. 막상 분리하고 정상 위치로 돌리는 것에 성공했더라도 한번 유착이 일어난 부위는 재발의 위험이 높아요. 광범위한 유착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의 예는 안면거상술 후에 뒤쪽의 피하층이에요. 한번 피부를 들어서 당겨 재배치를 하게 되면 새롭게 놓인 바닥과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유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재수술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피부와 바닥을 분리해야만 돼요. 특히 이 부분은 피부가 굉장히 얇고 바닥이 바로 뼈와 만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부를 뚫을 수도 있거든요. 과도한 흉살로 조직이 단단해진 경우의 예는 구축코가 있어요. 실리콘이 몸속에 들어가면 인체는 이물질과 내 몸을 분리시키기 위해 실리콘을 섬유막으로 덮어요. 흉살이 실리콘을 둘러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캡슐이라고 부르죠. 지속적인 감염이나 출혈, 반복적인 자극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단단한 흉살이 실리콘을 짓누르고 주변 조직까지 당기게 돼요. 바로 구축이죠. 수술 후 코가 당겨지고 들리며 딱딱해진 코끝이 구축코의 특징이에요. 구축이 일어날 정도로 염증 반응이 있었다면 뼈대 역할을 해야 할 비중격 연골이나 콧날개 연골은 대부분 녹아 없어졌거나 얇아져서 힘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이전 수술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뼈대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재료와 주거 면밀한 계획 없이는 함부로 재수술을 계약하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환자가 이전 수술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때는 수술 중에 정말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수술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막상 열어봤을 때 의외로 뒤통수 크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첫 수술에서 눈매 교정을 했는데 여전히 눈을 잘 못 뜨겠다. 이런 분들은 열어보면 10중 8구 눈 뜨는 근육이 끊어진 데다가 이미 짧아져서 복구하더라도 눈꺼풀이 너무 당겨져 토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비개방 코 수술로 콧대에 실리콘만 넣었다는데 콧날개 연골을 뚫고 콧대에 접근해서 코끝이 무너져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개방 코 수술 경험 없이 비개방 코 수술만 고집하는 의사라면 콧구멍 안쪽 절개선부터 코뼈까지 접근하는 경로를 실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특정 병원에서 첫 수술을 한 환자들은 재수술을 열어볼 때마다 콧날개 연골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 의사 본인은 콧날개 연골을 뚫어가며 수술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첫 수술에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코 수술을 했던 분이라면 구축코가 아니더라도 재수술 진행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대부분 코성형 희망자들은 뭉툭하고 넓적한 코끝을 얄쌍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재배치한 연골이나 보형물이 피부 바로 밑에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수술 때는 내부에 배치된 연골의 형태나 보형물의 위치를 100%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만 해요. 재배치된 연골들 외부는 흉살로 덮여 있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확인하지 않으면 재수술 과정에서 정상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처음 영상을 구상할 땐 간단한 재수술도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비판할 생각이었는데 얘기를 이어가며 제가 수술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다 보니 결론적으로 모든 재수술은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얘기가 되어버린 듯해요. 그도 그럴 것이 재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막상 열어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해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담할 때가 많았거든요. 부디 제 구독자분들은 재수술 잘하는데 찾지 마시고 첫 수술부터 제대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만나기 기도드려요.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